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마지막 시사 내용입니다. 자, 과학 IT부터 스포츠 엔터, 인물 용어 파트까지 이번 시간에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 IT 3개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자, 빈칸 한번 끼워 넣어 볼까요? 첫 번째, 한국형 원전이 이제 수출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어디로 수출하게 될까요? 자, 유럽 최초로 우리나라가 폴란드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또 어디가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또라고 했으니까 어딜까요? 우리 한 2달 전에 이 접속 오류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어딜까요?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의 접속 오류. 자, 우리 한 2달 전에도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문제가 많았죠? 자, 그 다음. 자, 머스크 인수 후 칼발한 분은 어디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SNS 기업 하나를 인수했죠. 그러면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칼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트위터죠. 트위터. 자,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형 원전이 폴란드에 곧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40조 규모라고 합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이후 13년 만에 우리나라 원전이 이제 수출에 나섰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 1400의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유럽 국가 중에는 처음이고요. 이제 계약서를 아직 쓴 건 아니고 사전 합의서인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이제 하는 거예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우리나라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살짝 문제 여지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소송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이 수출 통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로 이제 수출을 할 때 그때 이제 미국의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전 기술의 일부분이 이제 그쪽에 저작권에 문제가,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준비한 적이 있거든요.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는 APR 시리즈. 자, 이번에 수출하게 된 게 APR 1400인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갑 경수로입니다. 이제 이게 도입이 된 우리나라 원전을 보면은 국내 신고리 3, 4, 5, 6호기, 신한울 1, 2, 3, 4호기가 이 APR 1400 노형을 사용했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이라고 불리는 OPR 1000과 비교했을 때는 발전 용량도 지금 400MW 향상되었고 설계 수명도 40년에서 60년, 20년 더 늘었고요. 발전 원가도 10% 이상 줄었고 그리고 원전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예방 장치도 다중으로 갖추고 있는 많은 기술이 반영된 경수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폴란드하고 계약서가 아니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랬죠. 이 양해각서 MOU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해 나갈 거다라는 합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 구속력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곧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언론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그런 합의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이버 접속 오류인데요. 롤드컵, 롤이라고 하는 LOL이라고 하는 게임의 월드컵, 게임의 뭐 최종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중계 20만 명이 몰리면서 네이버 접속 오류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6일 날 네이버 주요 서비스, 쇼핑, 카페, 지도, 웹툰, 뭐 블로그 이런 것들에 다 접속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즉각적으로 이제 사과문을 올렸고요. 자, 원인을 확실히 밝히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날 네이버 e스포츠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 결승전 동영상을 이제 네이버에서 e스포츠에서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 한 20만 명 이상이 몰리게 되면서 트래픽 장애 때문에 이 다른 서비스에도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냐? 5년 만에 일어난 이 결승전이요. 우리 팀 간의 이제 맞대결이었어요. 한국 팀 간의 맞대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한 DRX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말 유명한 페이커 이상혁 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상혁 팀이 이길지 모른다라고 했고 결국 그 DRX가 창단 첫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20만 명 이상이 몰리게 되면서 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은 이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뭐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혹시 또 예전처럼 10월 달에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로 인해서 이제 그 서비스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죠. 그와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이 것들이 잘 해결은 되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트래픽 문제, 서버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게 조금 우려사항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수의 첫 행보로 임원진들 대부분 해고, 사표 처리했고요. 직원들 정리해고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핵심 임원진이라고 할 수 있는 CEO, 그 다음 CFO, 재무책임자죠. CLO, 법률 최고 책임자죠. 핵심 임원진 3명은 해고 통보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부사장, 이런 임원진들 정리해고 있었고, 대다수는 직원들이겠죠. 직원들한테는 이메일로 해고 대상 여부를 통보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력 감축에 나섰고요. 또 하나는 이 트위터의 인프라 부분이 있는데 이 인프라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대해서 1조 4천억 정도 연간 10억 달러 비용을 절감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선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부작용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광고주들이 대부분 광고 일시 중단을 요청했어요. 트위터가 이제 머스크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존의 정책 방향과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머스크가 이제 생각하는 게 표현의 자유죠. 그래서 계정이 막혔던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이제 뭔가 좀 뭐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했던 많은 유명 인사들의 계정들이 막혔는데 그런 것들을 대거 풀어주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외쳤다라고 하는 머스크가 아무래도 다른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은 게시물 정책이 전체적으로 변경되고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우리 광고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광고주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일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로도 이 정책 변경이 계속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광고업계는 더 많은 광고주가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과학 IT 파트 3개
분야 정리해봤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엔터 분야입니다. 자, 볼게요. 자, 어디가 창단 첫 KBO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어딜까요? KBO라고 하면은 우리 야구죠. 프로야구죠. 바로 SSG. SSG가 이번에 창단 첫 통합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SM 엔터테인먼트의 NCT라고 하는 보이그룹 있죠. 그 NCT의 유닛이라고 하는 NCT 127이 인도네시아 공연을 하다가 콘서트를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카타르 월드컵 얘기가 있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SSG 창단 첫 한국 프로야구 통합 우승입니다. 자,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대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이제 프로야구 출범 40주년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SSG 랜더스가 우승을 하게 된 거죠. 한국 시리즈 보통 7전 4선승제인데 최종 결승전이죠. 여기서 6차전에서 키움에 이기면서 4승 2패로 창단 2년 만에 우승하게 됐습니다. 창단 2년 만에 상당히 빠르게 우승을 하게 됐네요. 그죠? 자, 더군다나 이번 우승이 좀 값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정규 시즌에서도 1등, 한국 시리즈에서도 1등, 통합 우승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개막 10연승을 시작으로 해서 정규 시즌 처음부터 종료일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시리즈까지 석권했습니다. 이거를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부릅니다. 정규 시즌 시작부터 1등으로 해서 정규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시즌 1등, 1등, 1등 하고 한국 시리즈까지 최종 결승전까지 이긴 거. 이거를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를 해냈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요, 이 SSG를 창단시킨 구단주 정용진의 리더십이 있지 않나. 야구의 진심인 정용진의 리더십이다. 자, 아낌없는 투자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이후에 2년 만에 이 우승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SSG 신세계 이마트 같이 이제 인지도, 이미지가 좋아진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마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이제 SSG 통합 우승 세일도 뭐 한 3일 정도 하게 됐었죠. 자, 와이어 투 와이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경마에서 나왔는데요. 자, 자동차, 경마, 육상 등 스포츠 용어로서 경기 내내, 시즌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승하는 것을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은 경마하면서 경마장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경마를 할 때 시작점에 와이어, 철사줄을 끊고 말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끊고 달렸다는 것은 1등으로 달렸다는 거고, 그러면서 출발점뿐만 아니라 결승점에서도 또 와이어를, 철사줄을 끊고 들어와요. 그렇게 철사줄을 끊는 시작점부터 다시 한번 철사줄을 끊는 도착점까지 계속 1등을 한 게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야구의 경우 보면은 이번에 이제 SSG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는데, 이 MLB라고 하는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역대 5번밖에 있지 않을 정도로 이게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NCT 127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공연 도중에 중단이 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이 유닛그룹이라고 하는 SM 엔터테인먼트의 NCT 127, 여기는 이제 NCT 그룹에 들어있는 멤버들의 사진이 보이죠?
보이그룹이고요. 이 보이그룹 NCT 안에 유닛그룹이 있는데 127이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 서울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닛그룹입니다. 127이 서울을 의미하는 서울이 동경 127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공연을 하는 활동을 하는 이 유닛그룹들이 NCT 127입니다. 그래서 그 유닛그룹이 이번에 자카르타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공연 끝날 때쯤에 이 관객들 간에 혼란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30명 이상이 실신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공연이 중단됐어요. 자, 막판에 왜 그런 혼란이 발생했냐면은 가수들이 이제 유닛 가수들이 공을 나눠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일부 관객들이 그 공 받으려고 또는 가수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서 보려고 스탠딩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리하게 나가면서 이제 서로 밀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인명 피해까지 30명 이상이 실신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카타르 월드컵 이 지금 성황리에 진행 중이죠. 그렇죠? 1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이번에는 중동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여름이 아니라 겨울 이 시즌의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면은 A조부터 지금 F조까지, H조까지 이렇게 지금 토너먼트 리그를 지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이제 토너먼트 16강부터 시작해서 결승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H조 마지막 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와 지금 경기를 진행 중에 촬영하는 이 시점에는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셔서 국위 선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 선발 대신 우리 26명의 대표팀 그 축구 선수들하고 응원에 참여하신 우리나라 국민들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 인물 용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영구적 위기, 뱅보드 차트, BBB5, 체리 슈머 이 4개를 가져왔네요.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영구적 위기, 퍼머크라시스라고 부르는 용어인데요. 퍼머넌트라는 영구적인 더하기 크라이시스, 위기의 합성어입니다. 위기가 영구적으로 쭉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대표 사전인 콜린스에서 2022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용어입니다. 퍼머 크라이시스. 현재 영국 상황을 대변하는 키워드다. 현재 영국 상황이 왜 영구적 위기냐?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혼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정치적 격변, 총리가 막 급격하게 또 바뀌는 상황, 고물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현 상황은 퍼머 크라이시스라고 대변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자, 뱅보드 차트 이름 재밌죠? 뱅크, 은행 더하기 미국의 실시간 음원 차트인 빌보드 차트를 합친 거예요. 은행의 실시간 차트 뭐냐?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은 예금 금리가 올라가? 어디 저축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자,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들까지 앞다퉈서 계속 그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리를 많이 주는 곳에 저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있겠죠. 이거를 반영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예금금리 순위를 올려주는 재테크 사이트, 예금금리 올려주는 사이트, 게시판, 이거를 뱅보드 차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뱅보드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어디가 금리가 좀 더 높지? 좀 더 금리 높은 곳에 예금해야겠다, 적금해야겠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백보드 차트가 뭐가 있냐. 금감원 시스템에 금융상품 한눈에 여기 들어가서 금리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 저축은행 중앙의 소비자 포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이제 모든 금융기관들 다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은행 비교해 보려면 은행연합회, 저축은행들 비교해 보려면 저축은행 중앙회 이렇게 들어가서 예금 금리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BB5 이거 뭐냐? 우리나라의 BBB라고 하면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업종을 대표하는 상위 5개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5위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요 5개 기업을 BBB5라고 합니다. 이 5개 기업이요.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40%를 차지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그 대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5개 종목이 거의 시가총액의 40%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BBB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가 지금 그나마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이쪽 산업이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달에만 외국인이 한 3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반도체는 지금 역사적 저점이다. 주가가 너무 낮다는 거죠. 바이오는 대표적 경기 방어주. 배터리는 불황 속에서도 그나마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해서 이쪽 투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BBB5. 자, 그 다음 체리 슈머네요. 체리 슈머. 자, 체리 슈머를 알려면 먼저 이와 유사한 용어인 체리 피커를 알면 됩니다. 체리 피커 들어보셨나요? 케이크 속에 맛있는 체리만 딱 따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트 가서 마트에서 그냥 홍보를 위해서 싸게 파는 뭐 1,000원짜리 물건만 딱 사가지고 오는 사람. 자, 그래서 이익만 쏙 빼먹으려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체리만 따먹는다. 체리 피커라고 합니다. 소비자를 알뜰한 소비자를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용어죠. 그래서 체리 피커가 약간 부정적인 용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대체하는 용어. 약간 알뜰한 소비자를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체리 피커가 아니라 체리 슈머입니다. 체리 더하기 컨슈머죠. 그래서 좀 더 알뜰하게 소비하려는 그런 소비자, 긍정적인 좀 소비자. 그래서 체리 슈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알뜰하게 하는 소비자로 딱 이익만 쏙 빼먹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살 거 있으면 딱 필요한 만큼만 사겠다. 조각 전략. 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는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좀 비싸더라도 요만큼만 살게요. 이런 사람들. 공동구매하는 반반 전략.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살려는 사람. 그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딱 계약하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실속파 소비자를 체리 슈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체리 피커인데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체리 피커를 체리 슈머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불황관리형 소비자. 지금 불황인 상황에서 여기에 대처하는 불황관리형 소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리 피커를 대체하는 체리 슈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2월 올해의 마지막 시사상식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12월 잘 보내시고요. 2023년에도 시사 준비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